네, 2023년 11월 27일입니다. 이제 3일밖에 또 이 11월도 안 남았고 이제 벌써 연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예, 금방 연말이 지나가는 것 같네요. 지금 이 전체 버블 차트, 예, 버블 차트의 분위기는 AXS, 이제 엑시 인피니티라는 그런 코인이죠. 요 코인 외에는, 예, 나머지 코인들은 다 비트 따라서 조금씩 눌려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비트코인이 지금 1% 정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나머지 코인들은 퍼센트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같이 좀 혼란한 그런 장세에서는 좀 좋은 코인들, 거래하는 게 사실 좀 안전하긴 합니다. 큰 돈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방법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을 모아갈 때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요런 좋은 코인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보면, 예, 오히려 붉은 게 많죠, 그죠? 예, 붉은 게 많고, RVN, 이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비썸에 워낙에 상장이 되는 것 같아요. 됐나? 모르겠다. 예, 여튼 그런 소식을 제가 이제 코인리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요런, 어떤 상장 이슈, 요런 게 있으면 그날은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나 급등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각 거래소 같은 거 깔아 놓으시면 그런 정보가 이제 뜨실 거예요. 예, 그런 것도 한 번씩 참고하거나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단기 고점 찍었나라고 제가 퀘스천 마크를 드렸는데, 이건 또 제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또 적었는지 조금 이따가 좀 보여드리고요. 제가 뭐 사실 단기 고점 찍었나라고 제가 저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또 다른 쪽에서도 또 이런 기사가 나왔길래 제가 그 또 썸네일 기사 제목을 또 인용을 한 겁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나스닥 지수 또 다우존스 이런 것들 미국의 주식은 지금 혼조세로 마감됐고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제가 오늘 아침 브리핑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중요한 또 굵직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가 또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가 오른다는 건 주식에는 별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미국 장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GDP 발표라든지 파월 의장의 연설도 준비돼 있고 PC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도 발표되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고 계속해서 좀 보합 상태라든지 조금 하락이 이번 주 주식 시장도 예측되는 된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어,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코인티알 프로 친구 초대 이벤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12월 5일까지입니다. 많은 분들, 여러분들 그 코인티알 그 링크 있으면 그냥 뿌리세요. 그냥 뿌리고 KYC 인증하는 거 정도만 알려주시면, 예, 그분에게 저희 부여비 코인도 지급되고 또 추천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예, 어찌 보면 최대 1등 1000만 원치의 어떤 VOB 코인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VOB 코인이 조금은, 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구독을 계속 하시면 10% 연장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VOB를 사셔가지고 이렇게 또 구독 신청해 주시면, 예, 10% 정도 또 구독 기간. 만약에 1000일에 10%면은 10만 원, 그죠? 10만 원, 13만 원 정도고, 3000불에 10%면 30일이 늘어나니까 거의 300불, 거의 40만 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인티알 프로에서, 예, 그 VOB 코인 많이 추천도 하시고 이걸로 사셔가지고 또 결제도 하시면 구독 연장도 된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십시오. 자, 지금 24시간 동안은, 예, 녹색이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떨어진 코인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고요. 24시간 동안 약 1200억 정도가, 예, 선물 포지션이 정리가 됐습니다. 최근 4시간은 오히려 그 떨어졌던 분을, 예, 또 상승을 어느 정도 좀 주면서 또 약간의 또 반등도 좋지만 지금 또 다시 좀 눌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일정은 제가 빨간색으로 몇 가지 표시해 드렸는데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미국 GDP 요게 또 일단은 발표되면 미국의 소위 말해 물가가 아니라 GDP죠. 이 소득 수준이죠. 소득 수준이 계속해서 잘 올라가는지 좀 눌렸는지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말해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지출을 많이 한 거고요. 낮아졌다면 좀 안정화됐다 이런 건데,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또 분석할 수 있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건 뭐 이래도 되고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지 못하는데 물가가 높아져서 지출을 많이 했다. 이건 경제가 안 좋은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실업급여 뭐 이런 신청 건수 같은 경우를 보면 좀 안정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보통 연봉 협상 같은 건 내년에 하잖아요. 그리고 올해 연말에 한다 하더라도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뭐 올려받든 뭐 떨어지든 이런 거잖아요. 근데 12월 달에 지금 이제 발표되는 건 10월이잖아요. 다음 달에 또 11월 거 이렇게 발표되는데 이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건 내가 버는 건 똑같은데 자꾸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높아지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수가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에 따라서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경제가 안 좋구나. 고용 시장이 별로구나. 물가가 이렇게 비싸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 또는 이 지수가 낮아지면 서민들 좀 이제 살만해지겠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지수의 발표에 따라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많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목요일 날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목요일 날은 좀 그냥 관망하고 쉬시던 그냥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날 실질적으로는 금요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일 자정 넘어서 1시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월의 의장이 또 연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시장은 이렇게 좀 웅크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가 나요. 그때부터 활기를 찾는데 매도세가 활기를 찾던 매수세가 활기를 찾던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중요한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고야 도미넌스 이틀 동안 이제 서서히 조금씩 저점을 낮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은 눌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주에 연준 선언 물가 파월 연설 주목하라라고 했던 건 아까 제가 캘린더 날짜를 보고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도 아주 큰 상승, 아주 큰 하락이보다 조금 보합이라고 하죠. 횡보 내에서 주요 브리핑 코인들은 몇 프로씩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뭐 많이 해봤자 5%올 거고요. 좋은 코인들은 뭐 한 2, 3% 정도만 위아래로 왔다 갔다. 위아래로 토탈하면 그 6% 가까이가 되겠지만 여튼 아주 큰 폭은 아니라 매일매일 그냥 몇 프로 정도만 소폭의 어떤 횡보 또는 뭐 하락, 상승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변동성은 알트코인 하시면 큰일 날 수가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인 시장에도 그냥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다른 기사를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SEC, 미국 증권거래소죠. SEC는 현금 청탁을 원한다. 블랙록은 실물 청약을 원한다. 청탁이 아니라 청약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블랙록,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뭐 그레이스케일 이렇게 큰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가격은 고객들이 투자할 때마다 또 이 지수가 계속해서 바뀌니까 그때그때마다 같은 5천만 원을 넣는다 하더라도 코인 한 개에 투자한 사람이 있고 뭐 0점 몇 개에 투자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1점 뭐 몇 개가 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SEC가 원하는 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너네들이 총 얼마 받았어? 총 현금으로 얼마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플러스가 얼마 났다. 소위 말해 우리 업비트 빗썸처럼 내가 어떤 코인을 샀을 때 평단이라고 하죠. 그 평균 단가 기준으로 그냥 얼마 벌었어, 얼마 까졌어. 이거 신고해서 세금 내. 이제 이런 얘기고요.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근데 블랙록은 실물 청약을 선호한다. 이건 뭐냐면 누군가는 5천만 원의 비트코인 하나를 살 거고 누군가는 8천만 원의 비트코인 하나를 사면 블랙록 입장에서는 1억 3천을 받아가지고 뭐 수익을 남겼다 안 남겼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8천만 원을 샀는데 7천만 원 내면 손해 본 거잖아요. 그거는 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SEC는 아니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현금으로 해서 평단으로 해서 그냥 돈 내. 이건 거고 이 블랙록은 각자가 맡겼을 때 그 시점, 그 돈을 맡겼을 때 그 시점 단위 코인을 뭐 한 개 기준이라면 한 개 중에 얘는 수익 보고 얘는 아직 수익 아니야. 뭐 이런 걸 갖다가 상계 처리처럼 해서 세금을 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SEC와 이 자산운용사가 지금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논의하고 어떻게든 현물 ETF를 승인 내려고 하는 그런 반응으로는 무지 좋습니다. 예, 좋은 건데 그래도 이제 세금 관련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그냥
아 그냥 네가 좋은 대로 해. 그냥 우리 그냥 따를게. 그냥 승인이나 내줘.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오늘 이 라이브 브리핑의 썸네일은 예, 이 캐시우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정했습니다. 혹시 고점 신호 뭐 이렇게 퀘스천이 있길래 제 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이 캐시우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데 어떤 자산운용사의 CEO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돈남 언니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 오르자 관련주를 처분했답니다. 그러니까 관련 어떤 주식 같은 걸 처분했다. 그게 뭐냐? 이 그레이스케일. 어떻게 보면 이 그레이스케일은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똑같은 자산운용사고요. 어찌 보면 경쟁 상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래도 이 현물 ETF 지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GBTC라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만든 특별한 비트코인 투자의 어떤 상품입니다. 예, 거기에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팔았다라는 건, 매각을 했다라는 건 이들도 자산운용사니까 분석하는 팀들이 있고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충분히 논의됐는데 더는 안 올라가겠다. 진짜 올라갈 것 같으면 한번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GBTC를 정리했다. 이건 혹시나 더 안 올라가는 거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추측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분석이죠. 예, 그 분석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거나 하면 예, 또줄 매도세가 또 있을 수도 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이 기사를 퍼왔습니다. 네. 그리고 24일 지난 금요일과 27일 지금의 오전 시간에 4시간 RSI 점도표인데요. 이때는 좀 가운데에 좀 집중돼서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는 이 느낌은 좀 이렇게 아래로 좀 빠지고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번 주간에 중요한 발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저점이 왔을 때 우리가 현물을 모아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리트리 사이트를 보고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싶은 분 뭐 샌드 분석해 달라고 하셨는데 다른 코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그 코인까지도 봐드리겠습니다. 자, 뭐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리플부터 볼까요? 리플.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기울기가 파란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내려가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조금은 더 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와도 다시 내려왔다 또 올라가도 또 내려가고 이렇게 저점을 서서히 낮출 것 같은 그런 지금 2일 차트의 고야 차트고요. 3일을 보면 제가 지난주 봤을 때 3일 차트는 또 상승이었습니다. 3일 차트로 봐서는 조금은 더 눌리겠지만 결국은 올라간다. 뭐 요런 느낌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당장 거래를 해야 되니까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죠? 예,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S가 어제 23시 밤 11시에 떴었고요. S2가 새벽 1시에 떴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다가 보통 우리가 공매도를 뭐 알려드리는 거 아니지만 뭐 이렇게 장대에서 생겼으면 최소 중간에 한번 그 다음에 요렇게 꼭대기 위에 한번 요렇게 이제 일단 가정하고 요 중간에 요런 분할 매수 요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요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튼 요렇게 쭉 빠진 거 보면 다시 반등 어느 정도 왔다가 다시 잡으면 하락. 요렇게 하면 이제 공매도는 수익을 보겠죠.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도 S와 S2기 때문에 조금은 더 눌린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볼 때 여기에 꼬리 한번 여기도 한번 꼬리 왔네요. 그러면 여기가 저점인가? 단기 저점요. 0.605입니다. 단기 저점인가? 일단 요렇게 이제 좀 대응을 하고 계셔 가지고 여기를 지지로 일단은 보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여기 보면 캔들이 요쪽이 왼쪽에 좀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 어떤 꼬리나 몸통 여기 좀 한 대충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0.59226 요 정도까지는 하락으로 우리가 일단은 여기를 뚫고 내려와 버리면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다만 여기의 꼬리와 지금 12시쯤에 뜬 꼬리가 거의 비슷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 삼을 수도 있다.
요렇게 일단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비트에서는 금액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자, 업비트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요렇게 해서 뭐 올라간다 요 부분까지 했는데 그 이상 올라간 것 같은데 여튼 했는데 지금이 중요하니까 자, 지금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우리 아까 바이낸스에서는 여기의 꼬리와 지금 12시쯤의 꼬리가 거의 똑같았는데 업비트에서는 좀 덜 빠졌어요. 그렇지만 지금 요렇게 끌어올려 보면 지금 맞은 부분이 814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저가는 815원이니까 한 815원이라고 일단 잡으면 일단 여기를 뚫고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가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어드린 797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지금 우리는 815원이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719원에서 조금 우리가 마중 나간다라고 하는 그 캔들 위를 좀 보면 여기가 되겠네요. 805원. 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뭐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 여기 800, 800원에서 한 805원 왜 완전 꼬리는 좀 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요 근처를 좀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 또는 순간 꼬리가 딱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805원, 뭐 802원, 뭐 799원, 뭐 797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분할 매수를 좀 몇 개를 걸어 놓으면 좀 괜찮게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리플은 해봅니다. 비트코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떨지. 네, BTC.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37,000불을 뚫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오늘 중요한 어떤 이번 주에 발표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예상을 한 거고요. 지금도 저점을 좀 낮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지금도 S와 S2의 만남이고, 이렇게 올라가도 고야 라인을 실제적으로 뭐 뚫어도 좀 되게 캔들이 작게 뚫었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하락적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얘는 얼마 전 저점 24일 날 저점이죠. 대충 36,000, 한 800에서 몸통이면 3만 한 7천 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사이쯤까지는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피트가 또 순간 막 몇 프로 뭐 5%, 6%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 그 전에 저점들 여기 있죠. 예, 저점들이 36,000불 초반대 36,200에서 36,400불 요 사이까지 어찌 보면은 좀 조정 받을 수도 있다. 여기 있는 38,000불을 뚫고 내려온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저점을 낮추니까 얘의 시나리오는 어, 조금 더 이렇게 반등은 내려오면서 좀 또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주지만 네, 요 부분이죠. 여기 있는 부분. 요 근처 언저리까지 이렇게 한 번은 더 쳤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업비트에서 볼게요. 자, 비트코인 지금 저점을 조금씩은 낮출 것 같고요.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지만 조금 더 떨어질 건데 어디까지 떨어지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 4,957만 원까지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부분이 있네요. 예,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좀 저점 또는 여기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덜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 장대 음봉이나 여기 양봉이 끝난 부분 있죠. 요 사이까지 하면 4,900, 한 80만 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트는 많이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당장은. 근데 정말 보수적으로 보면 한 4,920만 원까지 여기까지 오겠지만 4,900 한 50에서 한 5천만 원 요 사이 4,990만 원 예, 요 사이까지 한번 좀 눌렸다가 또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뭐 계속 왔다 갔다 해도 큰 폭 아닙니다. 그래서 비트는 많이 뭐 그렇게 막 확 빠진다.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코인을 올려주셨으니까 올려주신 코인들부터 빨리 보겠습니다. 자, 샌드부터 볼게요. 샌드. 비체인의 전망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예, 비체인도 뭐 기술력은 나쁜 코인 아닌데 지금 뭐 올라가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샌드 코인은 이렇게 좀 하방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은 어떠냐? 예, 뭐 똑같네요.
조금 다르네. L이 떴고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비트 따라 이제 S2가 뜨면서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럴 때 좀 애매해요. 이 볼륨 이 시그널을 딱 눌렀으면 이때는 거래량이 분명히 여기 L2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2 떴다, L2 떴다, S2 떴다, 또 L2 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내린다라고 좀 점칠수는 좀 없을 만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조금 어, 이 고야 라인도 일자기 때문에 양쪽 다 합니다. 뭐 어떤 뭐 포지션인지 모르겠지만 현물이라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현물이라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점 그어드린 0.409 있죠. 이걸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는 현물도 더 떨어질 거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기 내려왔다가 또다시 반등할 가능성을 보고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요때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 범위 내에서 그냥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당장은 접근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큰 뭐 상승, 큰 하락 없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적당할 때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는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현물을 거래하신다 그러면 제가 여기 그어드린 긴 꼬리가 생기면 꼬리와 꼬리의 중간 0.414 정도가 됩니다. 요런 때까지는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요 정도까지 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매수를 한다든지 조금 더 떨어지는 걸 보고 매수를 한다든지 해서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것도 봐야죠. 이 샌드박스가 최근에 우리가 날봉 기준이라든지 제가 날로도 한번 보고 주봉도 한번 볼게요. 자, 날봉으로 봤을 때는 쭉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가니까 약간은 소폭의 반등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주로 봐버리면 실질적으로 예전에 제가 이거 어, 여러분들은 리틀이 고야 차트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당시가 10월 1일이었거든요. 요때쯤이었습니다. 요때 금액이 얼마였냐 하면은 0.322였습니다. 0.322. 근데 지금은 0.425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 보면은 많이 오른 게 있기 때문에 현물 위주로 샌드박스도 꾸준하게 개수 늘리기 하면 얘도 수익 괜찮게 볼 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숏이 아니라 롱 포지션 또는 현물 매수를 하셔서 지금 질문을 주신다 그러면 조금 눌렸을 때 뭐 분할 매수 뭐 이렇게 해서 롱 포지션으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샌드박스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체인 한번 볼게요. 비체인은 물류의 코인입니다. 소위 말해 나의 물건을 택배로 붙였을 때 이 택배가 항공이 됐든 물류가 됐든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왜 송장 번호 넣어서 추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송장을 갖다가 해킹해버리면 너의 물건이 막 나한테 오거나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킹을 못하게 내 물건은 나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블록체인화돼서 그런 송장 번호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진 물류, 유통에 관련된 코인이 바로 이 비체인이라는 코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코인이 뜨기 위해서는 기술력도 있고 준비도 다 됐는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거래소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오르기가 지금은 쉽지 않고요. 이 코인이 정말 큰 상승을 줄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무조건 중국이 규제를 풀어야 되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채굴장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죠. 지금 SEC가 현물 ETF를 승인을 내버리고요.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의 자회사의 거래소가 활성화가 돼버리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왜? 자꾸 이 블록체인 시장이 얼마나 큰데 알고 있는데 지금 자꾸 자기네들 위안화 돈들이 해외로 자꾸 이 코인을 통해서 빠져나가니까 지금 다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미국 때문에라도 중국이 개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그 중국도 계속해서 이제 폐쇄 정책을 펴다가 결국은 그냥 시장을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더 발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덩샤오핑이었나요? 벌써 한 20-30년 전에 그때 주석 때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국이 많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비체인도 나중에는 뜨겠지만 지금은 중국의 규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큰 상승을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일단은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S2와 L의 만남인데 요럴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야 라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올라도 소폭의 상승만 왔다가 떨어질 가능성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근데 뭐 보나 안 보나 뭐 주로 이렇게 보면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코인은 아예 못 올라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세력들은 이 비체인에 대해서 어떤 기술력을 가졌고 이거는 유통 코인이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거래량이 지금 주위에 보면 이 거래량이 자꾸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거래량이 녹색이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6월 달, 6월 달에요. 그리고 9월 달에 이 거래량이 또 잔뜩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매수 세력이 서서히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 엄청난 매수 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올랐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만간 펌핑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이 고점처럼 오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펌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펌핑을 지금보다 한 10%, 많게는 20%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코인입니다. 그냥 차트적으로만 보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했다고 제가 말했다고 막 비트코인 지금 막 뭐 몰빵하듯이 사라 이거 아니에요. 테스트 삼아 조금 소액 정도 사 보시면 분명히 요런 차트를 그려내는 건 비체인도 이 세력이 한번 건드릴 때가 있다. 그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이런 차트를 보고 있으면 세력의 어떤 매수세들이 좀 들어왔구나. 여기 보세요. 여기에 매수세는 여기에 높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쫙 올랐어요. 근데 여기 못 올랐죠. 이런 게 한꺼번에 세력들이 산 게 아니고요. 저점일 때 찔끔찔끔 사면서 거래량을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조만간 한번 펌핑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스텔라 루멘 한번 볼게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브리핑을 하고 또 바로 차트 교육으로 내려가야 돼서 자 빨리 좀 말할게요. 자, 스텔라 루멘 하락입니다. 그죠? 고야 차트의 하락 추세고요. 그다음에 S 떴죠? 하락입니다. 더 떨어질 것 같고요.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꼬리가 보이잖아요. 0.1153 여기까지도 최대 보지만 뭐 저기까지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라고 하면 그 사이에 물량이 많이 떨어진 여기 0.11725 여기가 일단은 1차 지지. 왜냐하면 여기에 꼬리들이 많이 맞았는데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0.1175 정도 0.1175가 아니라 0.1173 정도가 되겠네요. 요걸 지지로 보고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1차 지지요. 그다음에 A다. 혹시나 업비트를 물으셨나? 제가 업비트 한번 볼까요? 자, 스탠다드 오면 XLM. 자, 일단 XLM은 하락입니다. 하락이고 1시간 본 기준으로 쭉 해서 좀 줄이면 여기겠죠? 예, 여기 저점을 몸통이면 여기니까 156 얼마 차이 안 나죠? 더 저점이면 154 요 범위 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이다도 보고 자, 에이다는 오르락내리락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또 소폭의 반등을 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고야 라인 아래에서 L이 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또 크게는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얘의 시나리오는 아까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올라왔다가 결국엔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 저점, 그죠? 여기 저점. 그 다음에 저점은 여기. 네, 여기 장대 양봉이 시작된 이 부분 많이 떨어져 주면 0.37, 적게 떨어지면 네, 0.378. 요 사이까지 떨어질 가능성으로 예측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 A다 보면 딱 보이는 부분이 여기 꼬리 정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한 506원. 506원 정도까지 여기를 더 떨어져 버리면은 네, 여기 있겠죠. 497원. 요 범위 내에서 어 까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단 여기서 좀 또 올라가겠죠.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가겠죠. 요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린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K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차트에 ARKM은 있는데 아직 ARK는 없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분석이 안 될 것 같고요. ETC 한번 볼게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이제 좀 떨어질 것 같이 보이고요. 예, S가 뜨고 난 다음에 쭉 빠졌다가 이렇게 많이 S가 컸기 때문에 반등 나올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꼬리와 꼬리의 중간까지는 온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눌릴 거고 여기까지 눌릴 거고 요 사이까지는 1차, 2차 요 사이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일단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업비트에서는 ETC를 좀 보면 자, ETC 지금 조금 더 눌릴 것 같고요. 요걸 좀 끌어올려 보면 예. 아이고. 자, 요거를 딱 끌어올리면 여기 꼬리죠. 여기 꼬리. 그러니까 25,000 한 50원, 60원 요까지는 무난하게 좀 빠질 것 같다. 좀 더 빠지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장대와 장대의 여기 중간 정도로 보면 한 24,800원대 요 사이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요때 기다렸다가 뭐 매수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게 몇백 원은 더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네, 한 몇백 원은 더 빠질 가능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지 J. 예, 스토리지 J. 이거 알지? 그래도 에이다 같은 경우 뭐 또 이더리움 클래식 뭐 나쁜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아주 심하게 빠지는 거 아니면 조금 이제 분할 매수라든지 조금 갖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스토리지 J도 L과 L2의 만남이니까 얘는 이제 올라갈 것 같네요. 예, 올라갈 것 같고 뭐 많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그 전에 여기 올라갔던 요런 꼬리 부분까지는 얼마 안 남았지만 뭐 무난하게 터치할 것 같고요.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0.784 여기죠. 여기 꼬리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스토리지 J 한번 볼게요. 스토리지 J. 자, 지금 이제 올라가는 추세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거 보면 여기를 1049원까지 가면 정말 잘 올라가는 것 같고, 거기를 못 가면, 네, 한 1020원. 예, 지금 1005원인데, 한 1020원까지는, 요 근처까지는 한 번은 뭐 꼬리가 됐든 몸통이 됐든 좀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몸통이 뚫어버리면, 좀 크게 보면 1050원까지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도지와 에이다. 에이다는 아까 얘기했고요. 네, 도지. 자, 도지와 BNT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도지. 자, 도지코인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조금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큰 폭인지는 모르겠으나. 자, L과 L3 뜨면서 여기 고점이니까 한 번 더 여기 고점까지는 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게 보면 되고요. 여기와 여기를 올라가면 그 전에 고점인 0.0823 요 근처 요 사이까지는 도지코인은 한 번은 더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야란 RSI 라인이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울기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도 찔끔찔끔 이거 올라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되게 힘겹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저번에 할 때 요렇게가 여기가 올라올 거예요라고 했는 요 부분입니다. 예, 많이 올라오면 한 110원까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요때 알려줬을 때 조금은 더 올라왔지만 아직 좀 못 미쳤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여기 한 110원 근처까지 한번 가려고 노력하지 싶다라는 겁니다. BNT 예,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BNT 같은 경우도 저점을 낮췄고요. 지금은 이제 횡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약간 저점을 다지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자, 지금 S가 떴고 S3가 떴기 때문에 제가 저점을 다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꼬리로 보시면 일단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도 꼬리가 많고요. 여기 11월 23일 근처 여기도 꼬리가 많고 지금도 여기까지만 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일단 1차로는 여기 꼬리 여기죠. 여기 계속 요 근처에서 논다면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꼬리와 꼬리 중간까지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지고요. 다만 이 꼬리를 여기 보였던 이 꼬리, 네, 이 꼬리를 뚫고 내려온다면 여기 장대, 여기 음봉, 여기 긴 거의 중간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까지도 0.71 초반대까지도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그어드린 오늘 여기 꼬리를 맞은 0.73 정도를 돌파해서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요 부분을 지지 삼아서 요 근처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여기 위에 있는 꼬리와 꼬리의 중간까지 한 번 더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고야 라인 추세는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기껏 올라와 봤자 제가 여기 시나리오처럼 요 근처에서 좀 많이 놀 가능성이 많다. 한 방에 팍 올라가기보다요.
요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도움 되셨으면 하고 성투하시고 돈 많이 찍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프로였습니다.